자,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돈을 버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뭐, 테마주, 전쟁 테마주. 제가 앞서 영상물에 1년 반 전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때 주식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가벼운 종목들, 그러니까 뭐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주식으로 사가지고 아마 1000% 가까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0% 가까이 이미 1년 전서부터 1년 반이죠. 1년 반 전서부터 제 방송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었으면 아마 테마주를 올라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약 1000% 가까이 10배 가까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코인에다가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코스피 종합주가가 3,300포인트를 찍는 날,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 주식은 이미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800,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고, 그리고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고 800포인트, 최악의 경우 약 840포인트까지 빠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주식 추천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가 없다. 내 양심상.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주식을 추천하고 회비를 받는 일을 포기를 하고, 내 업이 유사투자 자문업인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그때서부터 주식과 인연을 저는 끊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 이야기대로 정확하게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지켜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코스피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고, 코로나 때 1400포인트 빠지던 게 그 1400포인트를 더 깨고 내려가고, 심지어는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게임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오래전서부터 6년 전서부터 그 이야기를 했고, 그때가 2025년도 2026년도가 늦어도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미 6, 7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약 10일 전인데요. 10일이 넘었죠. 근데 여기는 딱 10일로 나오는데 10일도 넘었습니다. 예, 유튜브가 이게 날짜가 계산이 틀려요. 아까 제 1년 전으로 나왔는데 1년 반이잖아요. 제 꿈속 이야기에,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보인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회원님 중에 전쟁 테마주 를 탄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방산주 조심해라. 왜 1년 반 전에 샀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방산주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왜 지금 와가지고 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꿈속 이야기로, 자, 이때 당시에 북한에 10,000명을 뭐 파병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나올 때예요. 막 얘기 나올 때 민주당 쪽에서는 저보다 늦었죠. 저보다 한 3, 4일 늦었습니다. 이 패널들이 늦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나는 이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8명 사망했다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어, 이 북한의 10,000명의 우리 이 자식 같은 애들이 가가지고 죽게 생겼는지 죽을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꿈도 안 꿨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제 꿈에 안 나왔겠습니까?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여태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방산주 아직까지는 더 먹을 게 있어. 그러나 곧 위험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이 전쟁 이거 쓸데없는 소모전 하지 마라. 왜 미국의 자본력 갖고 미국의 빚을 내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왜
남의 나라의 전쟁에 돈을 쏟아붓냐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방송이 대한민국의 이 방송이 이 북한군 이 방송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MBC면 MBC 방송만 듣고요. 여러분들이 TV조선을 좋아하면 TV조선이나 아니면 채널 A나 그 방송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멀게 한다니까. YTN이든 KBS든 MBC든 SBS든 MBN이든 모든 방송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보세요. 세상을 올바로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사가 대표적으로 10개가 공중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10개의 방송을 다 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여기 뉴스 앵커 진행자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고요. 방송 화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눈치 까셔야지. 아, 이게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금융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진을 갖다가 다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거 갖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구나. 그럼 바뀐 건 뭐다? 뉴스 앵커 이 아나운서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북한군 방송 이러고 앉아가지고 뭐 한국말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진짜인 것 같으죠. 저도 뭐 진짜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뭐 무적정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100% 믿지는 못하겠다. 왜? 모든 언론들이 이게 전쟁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하면 이 신문 기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특종이잖아요. 특종 기사잖아. 독점 기사를 실어야 되잖아요. 이게 언론사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보도자료를 갖다가 취재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적으로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야. 화면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건 뭐다? 아, 자료가 없구나. 근거 자료가 없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때 방송을, 나는 10가지 방송을 다 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이거 진짠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다. 내 꿈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내 꿈에 이 중대한 사건이 꿈에 안 나왔으니까 나는 이거 믿지 못하겠다. 이러고서 저는 그냥 결론 내린 겁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 4일이 지나서 민주당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이게 미국에 파병 안 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제가 이 포스트 올리고 난 다음에 3, 4일 지나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얘기한 거죠. 저는 항상 최초잖아요. 그죠? 항상 남들보다 빠릅니다. 그런데도 뭐 이렇게 구독자가 없고 엉망이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지명도가 없으니까 말도 잘하는 편도 못 되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말을 잘했는데 이 나이 먹다가 보니까 이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표현력이 떨어지고요. 어휘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 먹는 이제 징조죠, 이게. 이거는 뭐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나이대가 되면 이미 40, 빨리 오는 사람들은 40대 중반, 그리고 50대 초서부터 저랑 똑같은 증세를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데, 아무튼, 이미 나이가 먹어서 설득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단어가, 어휘력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 말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표현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버 할 나이는 이미 이제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방송을 아직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런 방송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방송 보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요새 이 변장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이 정도는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믿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면 발품을 팔으셔야 돼요. 전쟁 테마주로 해가지고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이거 그냥 한 방송만 듣지 말고, 화면 내용을 자세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라니까. 화면 내용을 YTN, KBS, MBN, 그리고 KBS, 그리고 TV조선, NTN, 머니방송, 자, 이런 JTBC, 이거 JTBC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보세요. 화면이 다 똑같다니까. 여기에 제공되는 사진 자료가 똑같다니까. 이거 일주일 내내 나오잖아요. 여기 조그맣까. 예, 여기. 예. 야, 빨리 뭐 입으라고, 뭐, 아니면 빨리 오라고, 이 내용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한 군데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 글로벌 리스트 세력들이. 여러분들은 눈과 귀를 멀게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재산이 주식에서 코인에서 다 슈킹당한다. 미국 세력들한테 전부 다 갈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똑바로 뜨시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자, 이분 방송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된다. 한반도 정책엔 어떤 상황이? 트럼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북미 회담 네.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볼턴이 그렇게 때문에. 유도를 했는데, 볼턴이 방해났다. 네, 근데 볼턴을 굉장히 지금 경멸해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최근엔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네. 자기가 네오콘을 기용한 건 실수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볼턴은 엄청 싫어합니다. 볼턴도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자기가 못한 건데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네오콘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 트럼프 마음대로 못했어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가 네. 절치부심 네. 대통령 하면서 물갈이를 좀 해가지고 공화당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네, 네오콘들 거의 몰아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당시에 실패한 거를 네. 네오콘 탓으로 돌리면서 예. 내가 기어이 좀 해내겠다 이번에는.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고 원산에 트럼프 타워도 짓고 그렇지. 그런 쪽에 꿈이 있어요. 지금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이것도 자, 여기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몇 달 안에, 짧으면 몇 달 안에 북한을 개방시키는, 개방까지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북한을 아마 경제 개발을 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잡게 될 것이다. 이거는 트럼프가 못다한 한이거든요. 이번에는 이미 이제 대통령을 한번 했고, 그때 당시에는 핵 때문에 그 일을 진행을 못했어요. 왜냐면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핵을 완전하게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눈치 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선에 도전할 일도 없고, 그러니 누가 방해를 하든 북한의 핵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트럼프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왜?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첫 번째 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영웅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100% 김정은이하고 손을 잡게 될 것이고요. 앞서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들이 앉아가지고 북한 사람들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보수 사람들은. 근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되고, 그때 당시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 차차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인마이 슈킹이 안 나가려고 그러면 100원 나갈 게 10원밖에 안 나갈 정도로 되려고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북한을 개방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북한을 발전을 시키고 경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우리들 주머니에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들 주머니에서 그만큼 돈이 안 나가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나라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 살 때는 상황이 틀려지지만 나라에서 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돈을 벌게 되면은요,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김정은이 이게 도시 개발이 되고 경제 개발이 되면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제 보수의 성격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해외로 돈을 다 빼돌리는 이유가, 그리고 이민을 가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북한 통일이고, 그리고 통일은 어차피 나중에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쇠빠지게 벌어가지고 북한 다 먹여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남북한이 단절이 된 상황에 5년이든 10년이든 10년 정도만 개방을 시켜도 우리들 주머니에 100원 나갈 게 20원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으니 가장 큰 거, 통일이 될 때 그 경제적인 그 엄청난 부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또 안아야 될 그 엄청난 부채, 자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이게 기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짧은 걸 보지 말고 작은 걸 보지 말고 큰 걸 보자, 먼 미래를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번 방송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미국 대선이 그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적임자가 트럼프 아니냐. 트럼프를 간접적으로 좀 선거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정도를 노리고 쏜 건 아니고요. 아, 뭡니까, 그러면? 이번에 3연속으로 세 국가에서 동시에 쐈는데 거의 네네. 중국 네. 십몇 년 만에 ICBM 시험 발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푸틴이 또 너 땅, 바다 예. 세계대전화 시키려고 그래요. 예.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도 맺었겠다. 미국 본토를 작살낼 거다. 예. 함부로 설치지 마라. 네.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시키지 마라는 네. 겁니다. 제가 예, 볼 때.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트럼프 지지를 넘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하긴 할 수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3차 대전 확장을 못 시키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사실 트럼프가 당선돼도 1월 20일인가 이제 취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짓을 계속 네. 바이든 네. 행정부가 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쟁을 더 확장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하는 이제 요구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바이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쪽은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그 10월 달에 러시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쿠르스크 쳐들어가는 사람들도 거의 전멸했고 어허. 한 2천여 명 정도가 남아서 포위돼 있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내 언론을 보면은 지금 북한군이 이제 파병이 됐는데 네. 그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재래식 무기를 쓰는 네. 그런 북한 군이기 때문에 괴멸될 것이다. 이런 한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북한의 전력이 지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 저는 안 보냈다고 봅니다. 아, 북이 안 보냈다? 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확인됐다는 보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까 말까 다 안 보내드렸는데 예. 우크라이나 언론사에서 네. 북한군 신분증을 입수했다고 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거기 이정재 사진이 있어요. 이정재가 월북해서 자, 저는 뭐 이정재 사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저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무시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이 나와요.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됐었고요. 5만 가지 지금 가짜 뉴스들을 다 쏟아내면서 북한군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실제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군사위성을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북한군이 들어가 있으면 사진 안 찍힐 수 없습니다. 뭐 이동 경로든 뭐든 간에 정밀하게 이 글자까지 찍을 수 있는 신문에 위성에서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미국이. 예. 근데 북한군이 직접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진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증거를 하나도 공개를 안 합니다. 없으니까. 오로지 우크라이나와 한국 국정원만 열일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증거들이 하나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 아까 극단적인 거고 이정재 신분증. 이정재가 파병이 됐어요. 그 극단적이고 그 외에 가짜 뉴스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이익밖에 하나도 없어요. 전황이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일단. 예. 그리고 설사 불리해도 예. 북한군이 파병되면 나토군 파병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군 파병의 명분도 주게 될 수 있고. 예.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북한과 러시아는 뭘 준비하는 거 같냐면 예. 미국과 서방이 어차피 확전시키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소동을 보면서. 예. 그래서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에 그 사람이 유엔에서 그랬죠. 서방의 거대한 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이미 너희는 확전을 결심하고 움직이는데 예. 그럼 우리도 북이랑 협력 해야지. 앞으로의 파병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확전됐을 때. 현재 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 사실무근이다. 예. 있더라도 한 몇 명 정도 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요원이든 참관단이든 그런 정도지 뭐 대규모의 파병 몇천 뭐 몇만 단위에 네. 그건 아직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듣는 얘기를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자, 저는 뭐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저는 모든 대한민국의 방송을 다 돌려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은 이 진보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3, 4일 전서부터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는 모르겠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십시오.